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이 순식간에 지갑 전쟁터로 변하는 순간 남자의 노후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녀의 눈길은 당신의 얼굴이 아닌 통장 잔고에 고정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생활비, 병원비, 자식에게 줄 돈까지 요구가 쏟아집니다. 거절하면 울며 불며 죄책감을 심고 들어주면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은 연금을 모두 빼앗기고 결국 카드빚에 시달리다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달라붙는 여자는 당신을 배우자가 아닌 ATM으로 취급합니다. 남은 인생을 돈을 퍼주는 하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존엄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끝까지 보셔야 당신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가난한 여자는 생활비 국어를 일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했지만 결혼 후 매일 아침 들려오는 말은 생활비 좀 더 줘요였습니다. 부드러운 부탁에서 시작된 말은 어느새 날카로운 요구가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삶을 옥죄는 쇠사슬로 바뀝니다. 남자는 사랑받는 남편이 아니라 매달 돈을 내놓아야 하는 인출기로 전락합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김기현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는 가진 게 없었고 김 씨는 연금으로라도 함께 살면 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그녀의 입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생활비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쌀이 떨어졌다. 공과금 내야 한다. 친구들 모임에 갈 돈이 필요하다. 김 씨가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당신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결국 그는 매달 연금을 통째로 내주고도 모자라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뜯기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생활비 구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박정호 씨는 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생필품 때문이라 했지만 점점 요구는 커졌습니다. 명절 선물, 친척 경조사비, 심지어 자식에게 줄 용돈까지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다 당신 탓이에요. 결국 박 씨는 집을 팔아 생활비로 충당했지만 아내의 요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과도 멀어지고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사는 이성호 씨는 재혼 후 매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생활비 좀 더 줘요. 아내는 일할 의지도 없었고 집안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의 지갑만 바라봤습니다. 생활비를 조금만 줄여도 싸늘한 표정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에게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준다며 뒷담화를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서 존중받기는커녕 돈줄로만 취급당했습니다. 그는 사람 대접받고 싶어 재혼했는데 매일 돈 얘기만 들으며 사는 게 지옥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가난한 여자와 재혼하면 생활비 구걸은 일상이 됩니다. 아침마다 시작되는 돈 얘기, 저녁마다 이어지는 불만, 밤마다 쏟아지는 원망은 남자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생활비라는 말은 애정 어린 대화가 아니라 차갑고 잔인한 요구로만 남습니다. 결국 남자는 지쳐 쓰러지고 건강은 망가지며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활비 구걸이 일상이 되고 사랑은 사라지고 남은 건 끝없는 요구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따뜻한 동행일지 몰라도 현실은 매일 돈을 내놓아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남은 노후를 돈 퍼주는 하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이 잔혹한 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여자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활비 구걸의 무대일 뿐이고 남자의 인생은 결국 지갑만 털린 빈 껍데기로 끝나고 맙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노년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계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외로움에 흔들린 남자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 줄 여자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여자의 눈에 비친 남자는 연인이 아니라 생활비를 책임져 줄 수단일 뿐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함께 하자던 그 미소는 시간이 지나면 냉정한 계산으로 바뀌고 사랑의 언어 대신 이번 달 생활비 언제 줄 거냐는 말만 남습니다. 결국 남자는 배우자가 아닌 은행 지점장이 되고 노년의 삶은 파괴됩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김종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가난한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아내는 매달 연금 전액을 요구했고 자식들에게 보낼 돈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거절하면 눈물을 쏟으며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한테 기대냐며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김 씨는 마지못해 지갑을 열었고 그때부터 결혼은 사랑이 아닌 생계 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한 건 사랑이었는데 내가 된 건 밥줄이었다고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부산 동네에 사는 박상현 씨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재혼 직후부터 내가 돈이 없으니 당신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자신의 빚까지 떠넘겼습니다. 박 씨는 평생 아껴 모은 공무원 연금으로 겨우 살았지만 아내의 지출은 끝이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 여행 경비까지 남편 이름으로 결제하며 당신이 있잖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카드빚에 시달리다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자식들마저 아버지를 비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붙잡힌 결혼이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이철민 씨는 더 안타까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일할 의지도 살림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의 지갑만 의지해 살았고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함을 질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돈을 제대로 안 준다며 뒷담화를 퍼뜨렸습니다. 결국 이 씨는 동네에서 인색한 노인으로 소문까지 났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모욕까지 떠안은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여자가 노년 재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랑이 아닙니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녀들에게 재혼은 연금과 집, 그리고 남자의 마지막 노후 자금을 끌어올 기회일 뿐입니다. 문제는 남자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줄 알고 들어간 결혼 생활이 사실은 지갑을 털리는 악몽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노후는 돌이킬 수 없게 망가져 있습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사랑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남자의 인생을 갉아먹으러 옵니다. 노년의 재혼이 행복이 될 거라는 착각은 당신의 통장을 바닥내고 자존심을 짓밟으며 결국 홀로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사랑이 아닌 생계 수단이 되어버린 재혼은 남은 인생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덫일 뿐입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속았다고 욕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선택한 재혼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채는 건 바로 자식들입니다. 아버지를 걱정하기는커녕 왜 저런 여자한테 휘말리냐며 노골적으로 욕을 퍼붓습니다. 자식의 눈에는 아버지가 사랑이 아닌 함정에 빠져 돈과 인생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노인으로만 보입니다. 결국 자식과의 관계까지 무너지고 남은 노후는 가족과 갈라져 외롭고 비참해집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김태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가 싫어 가난한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란 자식들도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새 아내가 매달 연금을 통째로 가져가고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모두 요구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속으셨어요? 저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붙은 겁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장은 텅 비고
자식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닌 속아 넘어간 노인으로만 남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영호 씨의 사례는 더 비극적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책임져야 했고 심지어 자기 빚까지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자식들은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말에 눈이 멀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안은 파탄 났습니다. 딸은 눈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아니라 사기에 걸린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으세요? 그날 이후 자식들은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박 씨는 사랑을 얻기는커녕 가족을 잃고 외롭게 남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이종혁 씨는 재혼 후 자식들에게 더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뿐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내 아버지 돈이 부족하니 너희가 좀 보태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이 씨에게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욕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씨는 자식에게 존경받기는커녕 속아 넘어간 불쌍한 노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자식들에게 욕을 먹는 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평생 쌓아온 부정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가난한 여자와의 재혼은 자식의 눈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로만 비칩니다. 아버지가 속았다는 인식은 가족을 갈라놓고 결국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은 자식들에게는 어리석은 사기로 비칠 뿐입니다. 결국 아버지라는 이름은 욕을 먹고 존경은 무너지고 가족은 등을 돌립니다. 남은 인생 자식의 눈에 바보 같은 아버지로 기억되며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착각에 빠진 재혼은 결국 당신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당신 자신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결정이 됩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남자는 결국 지갑만 남고 사람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반엔 따뜻한 말과 다정한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자의 얼굴을 보는 눈빛은 차갑게 변합니다. 그녀의 관심은 남편이라는 사람보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통장 잔고, 카드 한도에만 꽂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자는 남편도 동반자도 아닌 돈을 대주는 기계로 전락합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재호 씨는 아내와 사별 후 외로움에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정을 나누며 함께 늙어가는 동행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도 안 돼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매일같이 생활비, 병원비, 용돈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김 씨가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남자니까 당연히 벌어온 돈으로 나를 책임져야 해.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아니라 지갑이었음을.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참혹했습니다. 부산 영도에 사는 정명수 씨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은퇴 후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출을 늘렸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명품 화장품을 집어들었고 친구들과 모임에 나갈 땐 체면을 세운다며 고가의 옷을 사달라 했습니다. 정 씨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면 아내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깟 돈이 아깝냐. 결국 그는 사람으로서 존중받기는커녕 돈줄로만 취급당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불쌍하게 바라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이성환 씨는 재혼 후 더 큰 굴욕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집안 살림엔 관심 없고 오직 지출 관리에만 열중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그의 눈치를 보며 독촉했고 돈이 모자라면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씨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서 대화의 주제는 늘 돈이었고 아내의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지갑이었다고 한탄했습니다. 남자의 노년은 존엄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여자와 재혼하면 존엄은 무너지고 지갑만 남습니다.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그저 생활비를 대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결국 남은 건 비참한 뿐입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결국 돈으로만 이어지고 남자는 지갑만 남은 껍데기가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손을 잡지 않고 당신의 통장을 움켜쥡니다. 노후의 마지막 길에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한 채 돈줄로만 살아가고 싶지 않다면 이 잔혹한 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닌 돈에 매달린 재혼은 남자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무덤과도 같습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여자의 생활비 타령은 평생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시작합니다. 함께 살면 내가 더 알뜰하게 할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요. 사랑을 나누려 했던 결혼은 결국 돈을 요구하는 전쟁터로 변하고 남자는 지쳐 쓰러집니다. 서울 소초에 사는 김영만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려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김 씨는 연금으로라도 함께 살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매일 생활비 타령이 시작됐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일할 수도 없고 생활비는 다 당신 몫이잖아요. 김 씨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매달 연금을 몽땅 내주고도 모자라 카드비까지 짊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사랑받는 게 아니라 뜯기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김 씨는 이미 늦게 깨달았습니다. 생활비 타령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산 진구에 사는 박정우 씨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재혼한 아내는 늘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장보는 비용이었고 나중엔 자식 결혼 자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느냐는 말로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박 씨는 집까지 팔아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입에서는 고마움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요구만 쏟아졌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를 떠났고 남은 건 빚더미와 원망뿐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이재호 씨는 더 비참했습니다. 아내는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밤마다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이 씨가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 돌아오는 건 싸늘한 말뿐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디서 돈을 벌어 오냐, 당신이 다 내야지. 결국 이 씨는 남편이 아니라 돈줄이 되었고 집 안에서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사람 대접받고 싶어 재혼했는데 매일 돈 얘기만 들으며 사는 게 지옥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여자와 재혼하면 생활비 타령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남은 건 끝없는 요구뿐입니다. 연금은 순식간에 바닥나고 건강은 스트레스에 무너지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끊어집니다.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 애정 어린 말이 아니라 돈 더 줘라는 차가운 요구뿐입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활비 타령은 평생 이어지고 그 결혼은 남자의 삶을 갉아먹는 덫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따뜻한 동행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매일 돈을 요구받는 전쟁터입니다. 남은 노후를 돈 퍼주는 하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이 잔혹한 진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재혼은 결국 남자를 빈 지갑으로 만들고 사람으로서의 존엄마저 빼앗아 갑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여자의 생활비가 전부 남자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동행이라는 말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녀의 생활비, 병원비, 자식에게 보내는 돈까지 모두 당신의 어깨로 넘어옵니다. 남은 노후를 함께 나누자던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결국 당신은 지갑만 털리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성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로운 마음에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고
매달 생활비는 고스란히 성호 씨의 연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 여겼지만 점점 요구는 늘어났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휴대폰 요금까지 전부 성호 씨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여자 혼자 살 때는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는데 당신이 있으니 당연히 생활비는 다 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게 아니라 돈줄로 취급당하고 있음을. 결국 그의 통장은 바닥났고 자식들까지 왜 그렇게 무모한 재혼을 했냐며 등을 돌렸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문규 씨의 사례는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부인과 살며 행복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내는 집안장을 모두 남편 돈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연금은 적으니 당신이 당연히 내야 한다는 말에 반박조차 못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 빚까지 생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몰래 사치품을 구입하고 친구들에게 체면을 세우기 위해 남편 명의 카드를 마구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 씨는 내가 사랑한 건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끝없는 지출이었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대구의 이연수 씨는 재혼 후 더 가혹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일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동네 친구와 수다를 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당연히 남편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벌리면서 당신 아버지가 다 내줄 수 있는데 왜 내가 돈을 써야 하느냐는 식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씨는 결국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부담에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졌고 병원비까지 늘어났습니다. 돈도 건강도 자존심도 한꺼번에 잃은 것입니다. 남자의 노후는 단순한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평생 일에 모아둔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자와 재혼하면 그 생명줄이 순식간에 끊어집니다. 그녀의 생활비가 곧 남자의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공허한 울림일 뿐 결국 남는 건 지출과 빚 그리고 고통뿐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남자라면 반드시 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생활비라는 덫에 걸린 순간 당신의 인생은 통장과 함께 고갈될 뿐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남자를 붙잡는 여자에게 노후를 맡긴다면 기다리는 건 파괴된 삶뿐입니다.